이 씨의 남편은 말수가 없고 성실하지만 단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. 술에서 깨고 나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는 남편. 그때마다 이 씨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술을 끊지 못한 남편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때도 이 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습하고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. 그러던 중 술 취한 남편을 차로 데려오던 이 씨를 남편이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. 폭행의 충격으로 접촉사고를 낸 이 씨. 경찰 조사로 폭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처벌 불원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. 이 씨의 남편, 이번에도 처벌을 피해가는 걸까요? 자,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. 자, 이수진 기자. 이수진 기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술버릇이 나쁘다.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겠습니까? 그냥 그걸 딱 아는 순간 헤어지겠습니까? 저는 아는 순간 헤어질 것 같은데요. 저 이 방금 소개한 사연에서 단 한 가지 단점이라고 했지만 술버릇이 나쁘다는 거는 정말 모든 장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사례로 좀 돌아가 볼게요. 이 술버릇이 나쁘다는 거를 모르고 결혼한 겁니까? 네, 이 씨의 남편은 주량이 약한 편이어서 연애 시절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결혼 후에도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편이고 또 자상한 아빠였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으면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고 주량을 이기지 못해서 인사불성이 되기 일쑤였습니다.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이 씨의 남편. 이번에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요? 자, 이 기자 수고했고요. 사연을 좀 더 이어가 보죠. 진짜 이 술이 왼수예요, 진짜.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이 저한테 술을 마실 수 없게끔 이런 몸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간이 해독을 못합니다. 저는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마시는데. 자, 일단 이 남편의 술주정이 시작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네, 남편한테도 좀 사정은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고 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원래 맞벌이였는데 외벌이를 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압박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번 회사를 좀 쉬고 싶다라는 얘기 또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임신 때문에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좀 가게를 책임져야 되고 직장에서는 매일 괴롭히고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승 의원님. 네네. 승 의원님은 술 잘 드시나요? 똑같습니다. 저도 간에 해독 능력이 없어서 한 잔도 못 먹잖아요. 그러시구나. 그럼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. 재미없다 그러죠. 사모님 좀 하시고. 그것도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 주위에 보면 전 술이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. 술을 과도하게 먹고 그 술이 범죄를 만드는 게 나쁜 거지 술 먹고 굉장히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릴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그럼요. 술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말이죠.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 가정폭력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 건가요? 사실 전부가 가정폭력인데 여기서 가정폭력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는 부인을 때리는 점에 대한 가정폭력이고 처음부터 이제 술을 먹을 때 남편이 집에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먹었대요. 그러면 부인이면 자기야 이제 술 먹지 마. 더 먹으면 안 돼.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남편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휴대폰을 빵 던지는 거예요. 왜 술 먹으면 안 돼? 이러면서 팍 던지고 또 둘째를 이제 놓고 사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다투었는데 아기가 자면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아기 너무 보고 싶잖아요. 그러면 아기를 깨울 때가 있잖아요. 아빠 봤어? 일어나? 뭐 이러면서. 그런데 그 게임에 애 안 자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렇게 어렵게 재웠는데 왜 아이를 깨우냐고. 여기 똑같습니다. 아이를 깨우기 시작하니 독박 육아에 힘들었던 이 여성, 남편과 싸우게 되고 이때부터 남편은 여성에게 이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. 소장님도 실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. 네. 이게 확 좀 커지기 전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? 네,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폭력이 맞습니다. 이분은 뭐 지금 상습적으로 폭력을 아직 막 굉장히
크게 막 발전된 것 같지는 않고 막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맞겠다는 생각을 부인도 했습니다.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어요.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이혼을 하겠다. 재산 분할해달라. 아이들 다 내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친정에 와서 이제 장모, 장인어른 앞에서 싹싹싹싹 빌고 각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고. 근데 또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오니까 막 아빠한테 달라붙으니까 일단은 부인이 용서를 해준 거죠. 양 변호사님, 네.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다시는 술 안 마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. 막 싹싹 저렇게 거의 기도하듯이 저렇게 빌고 또 각서 쓰고.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? 저건 맨정신에 한 거죠. 아 저거는 저럴 때는 폭력은 술 마셨을 때 나오는 거죠. 다른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아 전혀 완벽히 다중이. 다른 사람입니다. 뭐 제가 저 전문가 앞에서 뭐 얕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. 누구나 사람은 다중인격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서 누구를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나타나는 인격들을 대표 인격들은 따로 있다라고도 하거든요. 근데 술을 마셨을 때 사람과 저 지금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저 보는 경우는요. 저런 경우는 이제 소송할 때는 이혼소송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인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 각서 뭐 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맨정신 때 얘기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자 일단 무릎도 꿇고 각서도 썼고 했지만 다시 시작됐습니다. 네, 남편의 폭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됐었고 이 때문에 이제 병원 진단서도 떼고 폭행 증거도 모으기 시작합니다.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은 큰 아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옆집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. 이 때문에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범죄자 자식 만들 거야?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맞은 것도 아니었고 그날은 좀 단순하게 부부싸움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남편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들입니다. 아이들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꾹 참고 숨죽여 지냈는데, 자, 술 취한 이 남편의 차를 대신 운전해 주러 갔다가 다시 이 일이 벌어졌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뭐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.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다. 근데 대리운전이 잡히질 않으니까 좀 와서 나를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서 운전을 하자마자 남편이 골아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부인이 가다가 급정거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급정거를 딱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도 남편이 술 취한 상태에서 나는 잘못이 없고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.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된 거다.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참. 알겠습니다. 이쯤 해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운전하는 아내 폭행한 남편. 아내가 그래도 또 애들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넘어가는 겁니까, 변호사님? 이건 참 다행이라고 할지 불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 폭행이잖아요. 이건 이제 특별하게 특가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고가 커질 수가 있죠.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대중교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갈 뿐더러 이른바 반사불벌죄, 그러니까 이게 폭행을 이게 뭐 합의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범죄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남편 이번에는 처벌을 펼 수 없게 된 겁니다. 승희 의원님, 만약 운행 중이 아니라 신호 대기 같은 걸로 이제 정차 중인 상황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? 100% 운전자 폭행입니다. 이게 많이 좀 오해를 받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운전자 폭행이라는 법을 그러니까 그 처벌을 만들었는 그 입법 취지를 조금 읽어보시면 이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을 하면 폭행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쓰러질지를 모르고 쓰러지면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,
운행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폭행을 하면 당연히 운전자 폭행이 되는 것이고 버스나 택시 안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말썽이 났을 때 폭행을 하면 100% 운전자 폭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리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폭행하더라도 그 택시 운전사가 다른 장소로 간다는 게 명확하다면 운전자 폭행 될 수 있으니까요. 절대로 이런 부분 일반 공중에 대한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운전자 폭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소장님. 네. 지금 임경아 님이 딱 그러십니다. 저런 인간하고 살면 애들도 망친다. 빨리 이혼해. 저도 말이죠. 뭐 부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우리 양 변호사님한테 와서 이제 잘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. 근데 뭐 일단은 그럼 전 좀 얘기할 게 조금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요. 일단은 뭐 회사 스트레스가 있다,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건 사실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핑계예요.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회사 스트레스,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폭력을 쓰지는 않죠. 술은 마실지언정. 예.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이유고요. 그리고 만약에 가정 폭행이 있고 폭력이 이렇게 있다. 아이들한테도 악영향 미치는 거 맞죠.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있으면 가족 간 분리는 필수입니다. 근데 다만 제가 가족 폭력을 당하신 분들을 상담을 여러 차례 해보면 이렇게 그냥 이혼하세요, 끝내세요 말은 쉬운데 본인들한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. 자기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본인도 이제 이혼녀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는 보통 때는 성실하고 자상하고 또 무뚝뚝하게 근실한 남편인 거예요. 그래서 위험하니까 분리는 해봐야 되는데 당장 이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노력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이러신 분들이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다가 다 쌓아놨다가 술을 마시면 그 술김에 자기 표현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건강하게 맨정신에 자기한테 있는 표현들, 감정들,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누군가하고 전문가가 됐던 그 누군가하고 좀 얘기해 보시는 기회는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. 저는 이제 소장님까지 상담하시는 분에게도 필요하고 알코올 치료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맨정신인 사람, 제가 사과를 그러니까 만약에 양원보원 그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사과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. 사실은 이 정도라면 전혀 다른 사람.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. 이거는. 알겠습니다.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